자, 챕터 4 식품위생법 관련 법규 및 규정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생법규는요, 실은 암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차분히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좀 문제 풀 때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식품 등의 공전 한번 보겠습니다. 공전. 자, 이 부분은 식약청에서 운전하는 식품안전나라가 이제 식품 등의 공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전은 누가 만드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죠.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하여야 한다입니다. 얘는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건든지 세부 내용을 조금 아셔야겠는데,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조 방법에 대한 기준,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한 규격, 이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잘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제7장 영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요. 얘는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조금 암기를 하시면 되겠냐면 다음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어디령인지 뭐 총리령, 요거 총리령, 뭐 대통령령 이렇게 해서 틀린 오답으로 나옵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제조업, 식품 적개법, 공유주방 운영업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 한번 보시면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어떤 거냐면 이것도 많이 바꿔서 나오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이거 법령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이제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려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식품위생교육 한번 보면은요. 식품위생교육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좀 되는데, 대통령령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업자 및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적개원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대한 매년입니다. 매월 아니고요. 매년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번 지문 좀 잘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면은요. 제44조 영업자 등 준수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조금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소비기한에 대해서 나오죠.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제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그 다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이것도 물어보죠.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집 검사 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을 사용할 것. 그 다음 식중독 발생 시에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이거 중요하죠.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증거인멸한다는 거죠. 그죠? 안 된다는 거죠. 원상태로 보존해야만 하며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면 안 된다. 이거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46조 한번 볼게요. 밑에 46조. 식품 등의 이물질 발견, 보고, 이견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군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에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누구한테인지 여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부분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벌칙에 대한 문제 나오는데요. 벌칙은
자, 이게 3년인지 1년인지 그 부분이 나옵니다. 얘가 3년인지 1년인지 10년 이하인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잡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년 이상의 징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얘를 식품 가공한 거예요. 큰일 나죠, 그죠? 3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마황, 부자, 천호, 초,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똥을 산품해서 애를 식품 첨가하면 애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걔는 1년 이상. 그 다음에 10년이 나오죠. 10년. 10년이 가장 이제 강력한 건데 10년은 어떤 것들이 있냐? 자, 10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위해 식품 등의 판매, 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그러니까 어쨌든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얘네들을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유독기구, 판매 금지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밑에 5년이 바로 나오는데 5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5년 이하의 징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를 위반한 게 5년 이하의 벌칙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96조 이거 보면은요, 3년 이하에, 이게 시험에, 첫 번째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같은 경우에는 제51조, 그러니까 집닭급식소 운영자와 식품 적객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를 얘를 위반한 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전자 변형식품 위반, 위해식품 위반, 그 다음에 자가 품질검사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 등등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꼼꼼하게 이렇게 좀 기억에 안 남을 것 같은 경우는 시험 전날 바로 한번 쭉 보고 가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과태료는 어떤 것들이 좀 출제가 잘 되면은요.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이 나오는데 500만 원 이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 진단을 안 한 거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교육 실시를 위반한 것들 이게 시험에 잘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자,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 고시를 한번 보면은요. 얘는 식품위생법 제5장 식품 등의 공전 관련해서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나 기계, 기구류와 부대 신선물은 항상 위생적인 기본이죠. 그 다음에 식품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의 기준에 의한 것이다나 아니면 해양 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이물의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조 공정에 들어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경우 위생적으로 취급 보관해야 된다. 냉동된 원료의 해동은 별도의 청결한 해동 공간에서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보존 및 유통 중에는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 가공식품은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해야 된다까지 공통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식품의 처리, 가공, 중 건조, 농축, 열처리, 냉각 또는 냉동 등의 공정은 제품의 영양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구 및 용기, 포장류는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되고요. 식품 포장 내부의 습기나 냄새, 산소 등을 제거하여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에 적합한 재질로 포장하여야 하고 식품에 이행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식품의 용기, 포장은
용기, 포장류, 제조업, 신고를 필요한 업소에서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신고를 필요한 업소에서 제조한 것이어야 되고요. 분말, 가루, 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를 금속 제조의 분석기로 분쇄하는 경우가 있죠. 많습니다. 그저 이럴 경우에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을 이용하여서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이때 제거 공정 중 자석에 부착된 분말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충분한 자력이 생길 수 있도록 관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기 부분을 보면은요. 용기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서 용출되어 식품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것들 어떤 거냐면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등 물질의 이행량은 필요시 반드시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재질별 용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품의 용기, 포장을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 관리법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아물물이랑 사용하면 안 되죠. 또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도 정해주고 있습니다. 깨끗이 세척하여 일절 불순물 등이 없이 확인한 후에 재사용을 하여야겠습니다. 자, 이상 4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